내일 9시 반에, 오전 네. 9시 반에 수술 들어간다 생각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12시간의 공복이 필요하다. 만약에 위나 장 속에 음식물이 들어있으면, 마취를 하면 실제 위, 장도 약간 멈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겨날 가능성이 네. 높아요. 자세하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일단은 마취가 들어가면은 장은 위나 상부 소화기에 어떤 음식물은 없는 게 좋다. 그래서 12시간 공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음수, 물 마시기는 괜찮아요. 네. 물론 뭐 굉장히 아픈 환자나 네. 특이한 경우에는 밥을 먹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당뇨병 같은 환자 같은 경우는 당을 정상으로 만든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는 네.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양이는 건강하다 치고, 네. 그렇다면은 뭐 다른 질병이 없다 치고, 네. 그러면은 12시간 공복을 하고. 근데 공복은 괜찮은데 음수는 마시게 하면 됩니다. 자유음수. 네. 지금 억지로 강제 급여할 필요는 없고, 그냥 지금 마시고 싶으면 마시게 네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일 9시 반에 병원에 올 거니까 오늘 저녁 9시 반 전에 식사를 줘야겠죠. 말기. 저녁을. 네. 저녁을 주고, 그다음에 이때부터는 물만 놔두고 아침에 이제 말기. 가방에 넣어서 병원에 오겠죠. 네. 근데 가방에 오는 동안에 스트레스 좀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담요 쌌어. 네. 이렇게 오겠죠? 병원에 오자마자 사실은 마취를 하게 됩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전신 마취를 하려면은 마취전 검사란 걸 보통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근데 요거는 선택사항이에요. 네. 왜냐면 비용이 병원마다 다른데 좀 들어갈 수 있어요. 마취전 검사에는 혈액 검사, 엑스레이 검사, 기타 다른 검사도 있는데 요거는 다를 수 있다. 네. 하나 저희 병원에서는 요거는 선택으로 맡긴다. 네. 보호자께서 나는 우리 건강하니까 원장님 잘해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뭐 일부러 뭐 잘못되게 하진 않겠죠. 네. 최선을 다하는데 실제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왜? 사람도 전신마취 할 때 아무런 검사 없이 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동물이다 보니 비용적인 측면 이런 것 따져보니까 그냥 안 하고 하고 싶어요 라면은 보호자께서 사인 딱 하시고, 우리 애는 건강하게 회복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물론 짜증내고 화도 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책임을 제가 드릴 수는 없어요. 네,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취하는 데는 실제로 병원마다 다르지만 흡입 마취, 호흡 마취 하는 경우가 있고 주사 마취가 있는데 저희 병원은 흡입 마취가 없어요. 작은 병원이라서. 네. 주사 마취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마취 전 검사라는 것은 진짜로 마취하기 전에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마취 전 검사할 때 엑스레이 찍고 혈액 검사하면 체열을 해야 되는데, 네. 건강한 고양이 체열함에 있어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네. 수술보다 그 체열 과정이 더 스트레스 받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어디 아프다 이러면 검사를 먼저 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보호자께서 잘 지낸다, 특별하게 아픈 데가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마취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취를 하고 마취 전 검사를 하는데, 실제로는 마취 전 검사의 개념이 아니라 건강검진의 개념이죠. 실제로는 말은 다른데 건강검진과 마취 전 검사의 항목은 똑같은 거예요. 단지 이거는 마취 전에 검사하는 거고, 이거는 건강검진을 마취 전에 하든 마취 후에 하든 간에 같이 되는 거지. 근데 이 과정은 마취하고 나니 건강검진하는 것은 스트레스 요인이 훨씬 더 적다라는 얘기지. 일단은 요것도 선택. 나는 마취 전에 꼭 해주세요 네. 라고 하면 해요. 근데 제가 보통 권유하는 편은 아니에요. 건강한 애들은. 네네. 선택에 맡기게 되고, 나는 안 할래요. 그것도 네. 선택이에요. 이해되죠? 만약에 하게 되면 마취 전 검사가 보통 비용이 혈액 검사 18만원, 엑스레이가 4만원, FSA라는 염증 수치 검사가 있는데 여기 55,000원, 27만 5천이 들어요. 네. 조금 돈 아니잖아요, 그죠? 네. 나 부담스러워요, 안 할래요? 안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건강검진 기본적으로 하는 거 한번 해보겠다 하면 원하시면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마취 전에 할 수도 있고 네. 마취 후에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고자 일단은 마취를 했어. 네. 마취를 하면은 수술을 하는데, 네.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수술의 안정성을 높이고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속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액을 다는 것을 권유해요. 링거 다는 거. 네네. 나 링거 달기 싫어요. 그러면 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링거를 달면은
요렇게 요런 장점이 있다 정도. 물론 비용은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수술했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마취기 할 때 좀 아프겠죠? 네. 오늘 덜 아파라고 술 후 진통요법을 해요. 네. 진통제 주사를 맞아요. 나안 맞겠다 하면 안 맞는 것이고. 그때 좀 아프니까 배를 열었다가 닫으니 좀 아플 거 아니에요. 네. 좀 덜 아팠으면 좋겠다. 그럼 진통제 주사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항생요법을 하거든요. 항생요법. 항생요법 우리 애는 약 잘 먹어요. 그럼 약 받아가면 돼. 근데 고양이는 약 섞어 놓으면은 잘 안 먹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또 병원에 와야 돼요. 주사 맞으러. 그러면 나는 처음부터 나는 약을 잘 못 먹일 것 같다. 확률적으로. 그러면은 주사를 맞으면 한 대 맞으면 2주 효과가 가는 주사가 있어요. 항생 주사. 한 대 띵 맞아보면 끝. 약 안 먹여도 되는 거죠. 네. 수술 끝나고 마치 회복이 됐어. 그럼 수술 부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동물들이 수술했으니까 요거 손대 사람이야 이렇게 소독하고 이렇게 붕대 붙여 놓잖아요. 네네. 동물은 붙여놨다고 치면 어떻게 돼? 다 뜯어버릴 잘랐대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듣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못 할 게 어떻게 하냐고. 목에 뭐 이거 하는 거? 그렇지. 그래서 그 수술 부위를 못 할 게 아니면 지가 스스로 뭐 어떤 상처를 추가적으로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엘리자베스 칼라, 그 쉬운 말로 목칼라, 목깔떼기 이런 거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환묘복이라 해서 이렇게 배가 가려지는 옷이 있어요. 네. 인터넷에 다 나와. 그래서 네. 사이즈 몸무게 맞는 거 하면은 네. 깔때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깔때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야.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네. 아니면 이렇게 쿠션으로 된 것도 있고, 네네. 천으로 된 것도 있고. 네네. 깔때기가 사실은 가장 좋은데 수술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고양이들이 되게 싫어요. 밟길 너무 밟은 시간에 불죽불죽 뛰는 애들. 맞아. 우리 고양이는 좀 그렇지 싶다. 그럴 가능성. 그러면 조금 덜한 게 쿠션 깔때기. 근데 쿠션 깔때기도 막 하다 보면 안에 바람이 들어간다, 공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발톱이 찔려 펑 터지는 경우도 있고. 네. 천깔때기는 이게 안에 이제 그 안에 솜이 들어있거든요. 네. 일단 끓여가지고 솜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잘 적응 잘 하는 애들도 있고, 적응을 잘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깔때기보다는 환묘복이 더 좀 애들이 편한데, 근데 환묘복도 옷을 생전 안 입었잖아. 그러면 입으면 어떻게 어색할까? 이렇게 몸부림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깔때기든 환묘복이든 수술하기 전에 집에서 원래 적응시키는 게 더 좋아. 옷은 근데 우리가 계속 입혀봤거든요. 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환묘복이 좀 평상시에 목줄 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럼 괜찮겠죠? 환묘복 입고 집에서 이제 수술 다 끝나고 회복이 마치겠어. 집에 갔어. 네. 집에 가서 원래는 마취 완전히 깨고 3시간 후에 물 줄 수 있고, 3시간 후에? 네, 아니면 마취 완전히 잘 걸어 다니고 4시간 후에 밥 줄 수 있어. 똑같이 주면 되는데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면은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좀 찌는 편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니면 식욕도 더 증가돼. 그러면 고양이들은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체중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칼로리를 제한해서 급여해야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환묘복을 보통 10일에서 2주 동안 해. 그다음에 집에서는 소독약 주면 소독약 묻혀서 수술 부위를 소독을 하고. 그렇게 있다가 2주 후에 옷을 벗겨. 마지막에 꼬맨 그 PVC는 우리가 보통 일명 녹는 실이라고 해요. 근데 녹는 게 뭐 싹 사그라지는 게 아니고 피부가 이렇게 있고 절개 부위가 있고 뭐 안쪽에 실이 더 있습니다만 이건 눈이 안 보이는 것이고 바깥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실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는 생체 바깥이고 여기는 생체 안이야. 그러면 녹는 실이라는 것은 생체 안에 있는 실이 생체 반응이 일어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기가 약해져. 근데 고양이는 또 그루밍을 하잖아. 하다 보면 얘를 실을 잡아 당길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약해진 부위에서 툭 터져. 그래서 빠지는 거지 슥 녹는 거 아니다. 이거. 이해되죠? 그러다 보면 그루밍을 빡세게 하면 이것도 한 수술 끝나고 2주 후에 옷을 벗겨주면은 하루 이틀 만에 다 사라지기도 해요. 근데 어떤 애들은 한 달 이상 가져가는 애들도 있어. 별로 이걸 불편해하지 않아가지고 그루밍을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붙어있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집에서 실을 당겨가지고 이쪽 부분 실을 딱 잘라서 빼면 빠져요. 집에서 뺄 수 있는데 병원에 오면 또 비용이 추가는 되지만은 병원에 와서 눕혀서 실을 뽑는 것 자체가 고양이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집에서 하든가 아니면 놔두시든가 아니면은 지가
먼저 다 제거하면 제일 좋겠죠. 일단은 그런 과정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기동물 입양했어. 네. 유기동물 입양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구시에서 지원이 나와. 네. 수성구에서 지원이 나와. 수성구에서 여기에 마취. 네. 원래는 마취비가 5kg에 4만 원, 주사 네. 마취가. 네. 그다음에 수술이 암끝에 25만 원, 병마다 좀 다르지만 저희 병원은 그래요. 네. 아니 25만과 4만 원을 지원을 받는 거라. 네. 나머지 비용, 부대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무엇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할 것인가를 보호자가 이제 선택해서 오는 거예요. 네네. 아니 조금 전에 말한 거 요 그 마취전 검사 감에 금액이 있고 그럼 27만 5천 원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수액을 단다. 예를 들면 수액을 달면 수액이 3만 원 들고 진통제 주사를 만 3만 원 추가되는 거예요. 실밥 실제로는 나는 그냥 안 녹는 실에서 실밥 뽑으러 올래요 이러면 네. 발 실밥 볼 때 15,000원. 여기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붙어요. 그러면 이게- 이거는 선택사항이고 이건 선택사항. 이거 다 선택입니다. 아 선택인데 응, 응. 요렇게 지금 든 비용이 요거랑 요렇게 되는 거죠. 항생제, 항생제 주사로 맞으면 5만 원. 먹는 약을 받아가면 2주 정도 먹거든요. 4만 원짜리. 얼마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보통 이거 요걸 맞는 게 하는 편이- 낫겠다. 그렇지. 맞죠? 그렇게. 그러면은 제일 싸게 하는 방법. 네. 제일 싸게 하는 방법이 마취였어. 오자마자 마취. 네. 수술해. 네. 근데 요거 항생 주사 맞아. 네. 끝. 제일 싸게 하는 방법. 네. 그러면은 요거는 지원받으니까 요것만 들겠죠. 네. 그럼 얼마? 5만 원. 5만 원에 부가세 붙으니까 5만 5천 원이 되겠지. 진통 이거는요. 진통제는 내가 진통제도 맞추고 싶어요. 3만 원. 그럼 3만 합하면 8만 원. 부가세 붙으면 8만 8천 원. 나 수액도 알고 싶어요. 3만 원 추가되죠. 그러면 5, 3, 3, 6, 11만 원. 11만 원 부가세 붙으면 12만 천 원. 이렇게 되겠죠. 검사 없으면은 내가 보통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알겠습니다. 근데 요걸 하게 되면 요거는 아예 부가세가 지금 지원 자체가 되기 때문에 다 네. 27만 5천. 그럼 다 더하면은 39만 6천 원이 들죠. 내가 이렇게 다 할지 안 할지 네. 선택하고 한다면은 마취 전에 할지 네. 스트레스 덜 받으라고 마취 후에 할지 뭐 생각해 보시면 네. 감사합니다. 이해되죠? 네네. 오케이. 그래도 실제로 너무 어릴 때 하면 요실금 등 여러 가지 조금 권유되진 않아. 할 수는 있는데 네. 4개월짜리도 수술할 수 있어요 여자들. 5개월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6개월 넘어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빈뇨생식이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좀 완성이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소리라. 그래야지 수술하더라도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6개월 넘어서 하라고 저는 하는 편. 근데 그것도 수의사마다 달라. 책마다 좀 달라. 네. 그래서 저는 수술한다면 6에서 8개월령 사이 하기를 권유한다. 설령 발정이 그때 올지라도 발정이 온다고 수술 못 하는 거 아니다. 네. 단지 수술비가 조금 늘어난다. 왜? 수술의 안정성. 왜냐하면은 발정이 안 일어날 때는 제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쉬운데 네. 발정이 일어났거나 하면은 그 자궁 몸체가 조금 약해져. 그리고 주변 혈관들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출혈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근데 조금 째가지고 그거 다 하려면 잘못하면 툭 끊어지기도 해. 근데 요만큼 째나 이만큼 째나 나는 속도는 똑같아. 앞 통증? 제가 볼 때는 별반 차이 없어. 네. 그렇다면은 수술의 안정성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발정이 일어났어. 그러면 내 머릿속에는 더 조심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수술을 들어간다면 그러면 절개를 조금 더 많이 하면은 수술 다 돼. 아니 수술이 조금 길어져서 흉터가 나중에 하얀 줄이 이렇게 길어 보인다는 얘기지 수술 못하는 건 아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